안녕하십니까. 광주 사교육 청기누설 최희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천정입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은 신학기 시작에 있어서 고2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고3, 이제 물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니까 성적 이야기부터 하죠. 1학년 때 이제 내신 성적은 중학교 때 얼마나의 선행을 했느냐, 얼마나 많이 대비를 했냐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결정됐지만, 이제 고2 때부터의 성적은 선행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이제는 실제 현재 얼마나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, 이제 뭐 선행을 잘했네 못했네 학원을 다녔네 안 다녔네 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더 노력했냐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들은 핑계가 돼버립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도 분명히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시 전형을 우리가 대학을 갈 때 대부분의 이제 활동이나 성적이 지금 2학년에서 활동과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 시기에서 어떻게 전략을 잘 세워서 내신 대비를 하고 등급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2학년 때는 학교별로도 다르겠지만 2학년 때 내신이 다 끝나버린 학교도 있습니다. 또는 어떤 학교는 이제 3학년 때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, 자기 학교가 어떠한 커리큘럼에서 어떻게 수학의 과목 수가 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니까 더 철저하고 집요한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. 영어는 좀 어떻습니까? 영어도 이제 1학년 때 부족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자신의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한데요. 자신이 잘한 부분은 어떤 유형인지, 좀 못한 부분은 어떤 유형인지 반드시 파악을 하셔서 자신의 약점을 분명히 알고 3학년이 되기 전에 메꾸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. 영어도 마찬가지 2학년 때 다 올인을 해야 되죠? 그렇죠. 그래서 상위권이라면 단어에서 동사구 또는 이제 콜로케이션을 잘 알아두고 동반이어를 학습하는 게 좋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어법과 서술형 문제로 이제 최상위권, 그다음에 상위권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꼭 학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기본이 부족하다면 내가 이제 고교 필수 영어 단어가 부족해서 해석이 좀 잘 안 되는지, 아니면 조금 고급 그러니까 수능편 이제 단어장에 들어있는 그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잘 안 된다면 자신의 이제 단어장에 맞는 수준을 잘 선택을 하셔서 단어를 조금 익히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경우도 가볼까요?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담임 선생님과의 이런 호흡입니다. 담임 선생님을 좋은 분을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자기랑 성향이 다른 또 담임 선생님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.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담임 선생님을 새로 교체하거나 그런 걸 우리가 학교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담임 선생님과 부딪히려고 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 앞에서는 그냥 네네 하면서 잘 대응하고, 또 뭐랄까 거기에 담임 선생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상처를 입지 말고 어우러져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근데 그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아이의 성향이 약간 많이 힘들어하고 그럴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 전화하셔서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담임 선생님들도 더 어머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리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과 함께 아마 잘 메모해서 그런 좀 힘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겁니다. 그러니까 꼭 어머님들께서 선생님들한테 언급을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거든요. 종종 2학년들은 어차피 이제 내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 지금 3월, 6월, 9월, 11월 이렇게 해서 4번의 모의고사를 보는데,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가끔 종종 물어보고, 또 어떤 모 카페에서도 이것 때문에 되게 논쟁이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고2 때는 모의고사에 너무나 올인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내신이 우선이고요.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내 내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모의고사하고 내신은 약간 성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대비하다가 학교 내신을 놓칠 수가 있고, 그렇게 되면 아이만 손해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모의고사는 그냥 잘 보면 기분이 좋은 거지만 점수가 안 나오면 그냥 내가 이런 걸 몰랐나 보다 라고 해서 툭 털고 가야지, 이것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이렇게 올인을 하게 되면 막상 정작 중요한 내신을 잡는데 되게 힘들어 버리거든요.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계셔봐서 아시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나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학교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시험 딱 보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성적 데이터가 나오고, 뭐 수석을 어디 학교가 했네, 또 상위 30%는 어디 학교가 평균이 높네 해서 학교끼리의 어떤 경쟁이 되고, 이게 또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한테 또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나름 대비를 많이 하시려고 하고 아이들을 좀 쪼이고 그러시거든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내신이 우선이고, 모의고사 전국 1등 했다고 해서 내신 1등급 안 줍니다.
그냥 단지 기분이 좋을 뿐이고 내가 이 정도로 잘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안심수단일 뿐이지 절대 내신에 도움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아이들이 모의고사 대비를 할 때는 내신에 집중해라, 내신에 집중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자녀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꼭 하셔서 아이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또는 우리 엄마가 뭘 좀 안 해? 라는 인식을 좀 얻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학교 안에서도 애들이 이제 2학년이 되면 이제 내신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시 파이터라고 외치고 다니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걸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겠지만은 이제 금기어. 라고 이제 좀 하시고 바로 이제 앞에 있는 것은 일단은 내신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을 하셔서 꼭 내신을 먼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늘 정시 파이터, 그렇죠. 저희도 늘 자주 듣지만 정시 파이터들한테도 제가 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습니다. 국영수가 안 나오는데 정시 파이터라 그러면 의미 없습니다. 예, 정시 파이터라는 것은 단지 학교 내신에서 기타 과목들, 뭐 역사라든지 또는 뭐 등등 여러 가지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 성적이 안 나와서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, 그렇죠. 정시 파이터도 반드시 국영수는 잘 나와야 되니까 국영수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시험 대비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. 네,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학생들 패턴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침형 인간입니다. 예, 가능하면 이제 학생들이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만 수능에도 훨씬 더 효과가 높고 학교에서도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. 제일 걱정됐던 내용들이 어떤 거였냐면 고2들은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늦잠을 많이 자게 되고 또 금요일 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 들다 보니까 토요일 날 늦게 자고 또 일요일도 늦게 일어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습관도 바꿔줘야 되고 아무튼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도 가능하면 아이가 1시 넘어서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럴 때는 빨리 1시 안에는 무조건 잘 수 있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패턴을 바꿔주셔야 훨씬 더 성적 향상에도 도움도 되고 뭐 건강에도 훨씬 더 좋겠죠.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. 그래서 반드시 아침형 인간이 돼야 한다는 것에 본인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일요일 날 시간이 가장 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나 일요일 같은 경우 아침을 일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저희들의 경험적인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반드시 자녀분들에게 토요일, 일요일은 뭐 휴식 차원에서 늦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차라리 좀 일찍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걸 훈련시켜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주말에 이제 10시간, 12시간 자는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월요일날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면 되게 더 피곤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평일에 똑같은 이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유지를 해서 평일에 다음 주 이제 평일에 피로하지 않게끔 자신의 이제 모습을 좀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월요병이죠, 그게. 네, 월요일 수업이 저희도 월요일 수업이 제일 힘드니까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비교육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거냐면 수업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본인의 공부 시간을 좀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. 무슨 의미냐면 수업 시간에는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교육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학생의 자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나랑 맞지 않는 수업, 나랑 좀 더 잘 호흡이 안 되는 수업 이런 수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은 되게 큰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한테 자습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독해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듣지 않아도 되는 수업 또는 나랑 안 맞는 수업 시간에는 비교육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수학 문제를 좀 풀고 그 시간에 영어 독해를 해서 나의 자습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왜냐하면 학교 시간표 같은 경우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제가 이제 보통 3월에 아이들한테 너희들 시간표를 숙제를 내줍니다. 시간표 적어와 이러면 뭐 월요일 날에는 HR, 그다음에 국시, 수시 뭐 해가지고 시간표 적어 오는데 그 시간표 옆에 제가 OX를 하라고 하거든요. OX 또는 세모. O는 뭐냐면 나랑 정말 잘 맞는 수업. 저 선생님 정말 잘하는 수업. 이건 분명히 O. X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. 나랑 너무 방향이 안 맞다. 이런 수업들을 체크를 잘해서
O가 많은 날은 충실하게 수업으로 최선을 다하고 X가 많은 날들은 그 시간대에 수학 문제를 약간 푼다든지, 왜냐하면 수학 문제는 설날 해도 되거든요.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영어 독해를 한다든지 해서 자습 시간을 좀 더 확장시켜서 내 시간을 좀 쌓아야 한다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, 학생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하겠지만은, 이 제시하는 방법이 비교육적이고 저도 되게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또 아이들한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말해주는 게 또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이 내용을 들었을 때, 물론 본인이 받아들이는 거니까요. 이 내용을 들었을 때, 선생님 괜찮은 것 같아요. 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해서 자기한테 부족한 자습 시간을 확보하고 그런 방법으로도 공부를 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, 이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2학년 때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요, 자기의 약점을 최대한 노출하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. 지금은 우리가 성적을 올리는 데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직접적인 질문을 되게 잘 안 합니다. 최대한 친해지기 전까지는 질문도 잘 않고 다 아니 그럼 다 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자기의 약점이 내가 부족하니까 이걸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자녀분들이나 또는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씀을 해주십시오. 본인이 부족한 거는 서슴없이 물어보고, 모르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. 그걸 알려고 학원을 보내고 그걸 알려고 학교를 보내는 거니까 항상 자기 자신의 약점에 최대한 노출하고, 그렇죠? 그래서 아이들이 뭐 수학도 채점 맬 때도 보면요, 틀린 것은 틀렸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. 그냥 최대한 양보해서 세모까지는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거죠. 친구들이 내 문제집을 봤을 때 비가 오네?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, 또 어떤 친구들이나 다들 다 맞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, 지금 이 시기는 최대한 많은 자기 약점을 노출해서 그 약점을 대비해서 시험을 대비해야 되니까 항상 자기 약점을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드러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어떠신가요?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. 이제 상위권 같은 이제 친구들은 이제 맞는 게 많으니까는 동그라미가 많잖아요. 그래서 막 이제 채점을 열심히 신나게 하는데, 조금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틀렸다라는 표시를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자기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저도 언급을 하면서 오답 노트를 저도 활용을 하라고 합니다. 수학에서도 오답 노트가 있잖아요. 근데 영어는 이제 오답 노트가 그렇게 막 활용이 되지는 않는데, 저는 그 문장 노트라고 해가지고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자신이 그 한 문장을 보면서 단어를 몰라가지고 해석이 안 됐는지, 아니면 이제 문장 분석을 하는데, 문장 분석이라고 한다면 그 문장의 핵심 동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동사조차도 좀 찾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게 안 돼가지고 해석이 막혔는지, 아니면 문장과 문장 간의 그런 관계를 몰라가지고 해석이 막혔는지, 그런 거를 조금 자신이 이제 눈으로 보면서 시각화시켜서 자신이 이제 그 약한 부분을 조금 메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영어는 오답노트 하려면 지문을 다 오래야 되나요? 어떤 거죠? 그 영어에서 보통 이제 9문장 정도가 한 단락이 나오는데요. 그 단락에서 모든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. 그래서 거기 9문장 중에 가장 길고 복잡한 문장이 있어요. 그 문장을 이제 선별을 해서 그 한 문장만 제대로 좀 잡아도 다른 지문 봤을 때 조금 그 부담감이 덜 하거든요. 네. 그렇군요. 수학 같은 경우도 모든 문제를 다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요. 수학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. 그냥 본인이 어디서 놓쳤는지, 뭘 몰랐는지,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, 이런 메모적인 포인트만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, 영어도 아마 좋은 또 오답노트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특별히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. 네네. 일단 오늘은 저희가 고2 학생들이 신학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들, 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고1로 이제 가야겠죠. 고1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. 오늘도 좋은 수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, 좋은 방송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, 많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, 오늘도 좀 불편한 이야기는 나갔습니다. 하지만은 이 방송은 바람직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, 때로는 아픈 것도 건들고, 때로는 그렇죠,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, 또 전략을 또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의견보다는 저렇게 하는 애들이 있구나, 또 저렇게 추천하는 선생님이 있구나 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방송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